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올해 나흘째입니다. 오늘쯤 되면은 슬슬 생각나는 얘기가 있죠.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이거는 꼭 해야지 계획을 많이 세우셨잖아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할 거야. 올해는 꼭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올해는 꼭 공부 잘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쯤 되면은 아유, 왜 자꾸 이렇게 미뤄지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는 게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도와주는 호르몬의 효과가 3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됐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2022년 이제 시작 아닙니까? 자, 오늘 첫 곡은 박상도가 노래합니다. 작심삼일.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잘 편안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네, 작심삼일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네. 전춘화 교수님 요즘에 그 작년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셨는데 성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성공했다가 네. 유지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또 다시 작심삼일하고 또 성공했다 또 실패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네. 저 미인 대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새해에 이런 덕담을 해주시네요. 네, 보통 우리가 작심삼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에도 이런 뭐 속담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이거 너무 많죠. 중국은 요즘 금방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네. 근데 벌써 이제 4일이니까 거의 다 보면 이제 저희들 보통 새해 계획을 연말에 하잖아요. 네. 연말하고 1월 1일 날부터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벌써 4일 되니까 애들이 위챗방에서 큰일 났다. 이거는 미뤄야 되겠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보면 다이어트. 운동. 그렇죠. 운동. 네, 근데 딱 1월 달 되면 이렇게 쉬게 되잖아요. 그때면 사람들 모이고 또 중국은 워낙 좀 동북지에는 식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 하고 싶어도 친구 만나고 뭐 다이어트 하고 싶어도 친척 오고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게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늘 작심삼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면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한 건가? 그리고 본인을 자꾸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만나면 막 뭐라고 저도 이제 만나는 분들이 항상 이제 한 40대 중반 이제 넘으니까 거의 만나면 건강 얘기. 네. 여자들은 특별히 다이어트 얘기, 그러니까 주름.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얘기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항상 만나면 네. 같은 얘기를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견지를 안 돼서 자기 혼자 자책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그렇죠. 의지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네.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호르몬 작용요? 네, 이 호르몬 작용이 한 3일 정도만 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의지가 본의 아니게 약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위로 삼아 하면서 그러면 3일만 되면 제자리 돌아가니까 또 3일 네, 돼서 또 어떻게 보면 계속하는 또 거죠. 다시 계획을 잡고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새해에 이렇게 내가 세웠던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네라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또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한번 네. 계획을 짜면 뭐 한 달 가고 1년 가고 아니라 3일 계획 짜고 또다시 3일 계획 짜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천천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강효삼 선생님께서 보내오신 나의 희망이라는 글입니다. 새해 이 글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인간이 삶을 산다는 것은 기실 곰곰이 따져보면은 항상 희망을 앞에 두고 하나의 희망이 종식되면은 또 다른 하나의 희망을 이정표 마냥 눈앞에 세워놓고 그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이란 죽는 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휘황한 미래이다. 어느덧 한 해도 저물고 이제 오래지 않아 80고개에 올라서는 나에게 또 새로운 한 해가 닥쳐온다. 새해는 늘상 새 희망을 가져서 새해다. 누군가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들은 추억에 산다고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희망에 산다고. 희망은 끝이 없다. 죽는 날까지도 놓을 수 없는 것이 희망의 끈이다. 하면 새로운 범해, 나의 희망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인 희망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이다. 재작년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온 인류가 병마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매일같이 아까운 인명이 죽어나가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능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전 인류와 같이 코로나 극복을 첫째 가는 희망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우선 건강하고 안전해야 한다. 코로나 극복은 제한동포들의 삶에도 긴밀히 상관돼 있다. 지금 한국에는 지난해 설을 맞아서 한국의 자식들 집에 설을 쇠러 간 많은 중국 동포 노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코로나 때문에 제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행여나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극복돼서 하늘길이 자유롭게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더욱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것을 희망하고 염원하는 데는 그곳에 가 있는 내 가족, 내 자식들의 운명과도 연계가 된다. 특히 귀여운 내 손자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올 4월이 되면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해서 그 어린 것이 달랑달랑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고운 모습을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산을 두루 밟아도 사람은 늙지 않고 인생은 오늘이 좋구나. 새해에 바라는 희망 중에 역시 끈질긴 희망이라면 글쓰기일 것이다. 몇십 년을 희망으로 정하고 고집했지만 새해를 맞으면서도 나의 가장 절실한 희망으로 내세우고 싶다. 글쓰기는 평생 내 스스로가 선택한 직업 아닌 직업이기 때문이다. 사유가 뒤죽박죽이 되고 손이 떨려서 더는 컴퓨터 앞에 마주 앉지 못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련다. 라는 사연입니다. 정말 맨 마지막 그 글귀가 얼마나 글쓰기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해주고 계신 것 같고 그렇죠. 정말 뭐 젊은이들은 희망에 살고 나이 들면 추억이다라고 했는데 강효산 선생님의 글에는 정말 열정만 가득한 것 같으네요. 그냥 지금부터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또 이게 한 게 어떻게 보면 의지잖아요. 손이 그렇죠. 떨려 더는 컴퓨터 앞에 마주 앉지 못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으련다. 글쓰기를. 네.
희망이 글쓰기, 뭐 직업 아닌 직업이 됐다라고 하는데 늘 보내주시는 글을 보면은 저희들에게도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우리 동포분들도 주변에서 존경하고 많이 따르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시지만 자기의 어떤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고 그거를 평생 뭐 끝까지 갈 거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자기 일상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한동포 문인협회에서 글이 자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걸 보면 사람마다 다 자기의 그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일상을 쓰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공감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 보게 되면 내 일상이 아닌 이제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쉽게 풀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시는 거 보면 글 쓰는 사람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신의 생각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글로 풀어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써봤더니 네. 정말 몇 줄 쓰는데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그러잖아요. 네. 이 글 속에는 그 중국 동포 중에는 설을 쇠러 한국에 자식들 만나러 왔다가 중국으로 이제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네. 그냥 머물고 계신 분이 많다 했는데 주변에 그러신 분들 많으시죠?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을 쉬러 왔다 갑자기 설 후에 저희들도 이제 못 나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고 또 거꾸로 중국에 갔는데 그렇죠. 또 중국에서 못 들어오는 분도 있고 네. 더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이 도시에 저 도시에 갔다가 또 이렇게 끊긴 분들도 있어요. 저희 가족 안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 언니랑 네. 형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을 따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국에 있는데 흥룡강성에서 이제 그 언니는 어머니 쪽에 그 길림성 왔는데 끊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서로 차가 안 통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그 장모님이신데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아이고. 근데 이분이 한국에 네. 와서 설을 쉬고 돌아간다는 게 못 돌아가가지고 우울증까지 왔다니까요. 그러셨겠네요. 네. 주변 사람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코로나니까 네. 사실 주변 사람하고 소통할 수도 없고 또 그쵸. 한때는 본인이 한국말을 좀 잘하시면 괜찮은데 그렇게 잘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밖으로도 못 나가고 그럼 또 이 집에 있는 분들은 또 같이 일을 하니까 얘기 못 나누니까 막 여기저기가 아프셔가지고. 그러셨겠네요. 네. 네, 지금은 좀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작년 일이니까. 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좀 일상화돼서 우리 전 인류가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예전처럼 막 여행도 다니고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저는 좋을까요? 그것도 그거지만 마스크만 벗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네.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이전에는 그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TV를 보면 마스크 안 끼고 옛날에 이전에 네네. 찍었던 그 영상 네.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때는 정말 숨쉬기도 참 좋았는데. 네, 저희도 마스크 쓰고 방송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할 때마다 이 안경에 있는 글씨도 안경으로 잘 안 보이고. 김이 올라와서 뿌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이렇게 저희가 할 때 들으시면서 저 소리가 발음이 약간 어떻게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막 읽을 때 여기에 뭐 안경 잘 안 보이면 뭐 뭘 읽고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얼른 마스크 벗을 날 기다리면서 열심히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뭐 특별히 세우신 계획 있으세요? 특별히 세운 계획이라는 좀 비슷한데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네, 특별히 코로나를 딱 겪고 나니까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고 두 번째는 역시 다이어트. 좀 예뻐져야 젊어져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네.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계획보다는 지금 배우고 있는 네. 저희 이제 유교 쪽으로 이제 공익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제 뭐 공익이든 어떤 방식으로 좀 강의도 좀 해드리고 네. 그래서 소소한 그냥 그 희망입니다. 네. 건강도 강효삼 선생님께서도
안전과 건강이 첫째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모두 정말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씩 코로나19 사태가 뭐 아직 완전히 진정된 국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씩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테너 엄정행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상 연길시 리진욱 씨 황혼기 썰매 타기 정취라는 글입니다.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주일이 돌아왔다. 오늘도 아내는 나와 같이 약 1000여 미터 상거한 부르하통하 천지교 아래에 있는 썰매장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걸어갔다. 썰매장 관리인은 한쪽 중년 사나이도 반색하며 맞아준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마도 거의 주일마다 산수 나이도 훨씬 넘긴 노부부가 썰매 타기 놀이에 여념이 없을 정도이니 그럴 법도 하였다. 근년에 내가 썰매 타기 놀이에 열성적인 것은 근 30여 년 동안 줄곧 테니스 운동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스케이트도 탔다. 그런데 자식들이 만류가 거센 탓에 스케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마침 스케이트장 곁에 썰매장을 새로 개설한 것이었다. 이 역시 안전하고도 정취다분한 겨울철이 좋은 운동 항목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썰매 타기를 선호하는 것은 단순 운동만으로 간주하지 않는 남다른 원인이 숨배어 있기 때문이다. 썰매 타기를 하노라면 자연히 동심으로 돌아가서 주변 어린이들과 즐기기에 한결 젊어지는 기분이다. 늙은이는 추억으로 산다는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썰매 타기에 여념이 없던 동년, 썰매 앞에 널판자를 붙여놓고 그 위에 작은 깡통을 수프를 담고 다니면서 언손을 녹여가면서 썰매를 타던 일, 설을 맞아 어머님이 새려 지어진 손바지를 태우고 꾸지람 받던 일, 하여튼 수많은 추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기되는 데서 실로 동심에서 젊음에서 사는 기분이어서 무등 즐겁기만 하다. 금상첨화되듯이 더더욱 즐기게 하는 것은 바로 한 생이 동반자와 함께 2인용 썰매를 타기 때문이다. 늘 혼자서 테니스 치러 다니던 내가 나와 결혼해서 나의 뒷바라지와 두 사내 애를 낳아 키워서 나라의 유용한 인재로 배양한 공로자. 근 60여 년을 수호의 군소리도 없이 하루 세끼뿐만 아니라 자질구레한 집 안팎일을 거의 도맡아 하면서도 중학 고급 교사, 주급 모범 교사, 우수 반급 주임 등 영예를 지낸 사랑하는 아내와 한 썰매를 타고 마치 인생 저 끝까지 함께 가는 듯하는 행복한 시작으로 간주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나로서는 근 60여 년 동안 아내의 로고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이고 젊은 시절의 사랑 어린 수다로 간주하면 내 마음도 흐뭇해지고 황혼 인생이 또 다른 정취이기도 하다. 오늘도 반듯한 빙판 위에
웃음 주머니를 풀어넣는다.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 리진욱 선생님께서 보내오신 황혼기 썰매 타기 정취였습니다. 아, 마치 그 두 분이 또 2인용 썰매를 탄다고 하니까 너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이 네. 안 가요. 왜냐하면 썰매장에 가면 거의 다 어린아이들 그렇죠. 아니면 애들 아니면 어른이긴 하는데 네. 애들 태우기 위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노는 모습인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본 거는 그렇죠. 거의 썰매 타고 노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거의 가면은 이제 애들 노는 거 바라보는 예, 모습은 맞아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 썰매 타다가 넘어질까봐 거의 네. 연세 있으신 분들 넘어지면 뭐 뼈를 다친다, 허리 다친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두 분이 같이 그것도 너무 즐기면서 너무 타는 모습은 즐거운 모습인 것 같아서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막 사진 찍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다음에 가면은 한번 썰매를 타볼까. 맞아요. 라는 저도 생각도 드네요. 담이 작아서 넘어질까봐 썰매 타는 걸 되게 두려워했는데 네. 지금 이 글을 보니까 아니 선생님도 이렇게 즐기는데 제 나이 또 가서 열심히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썰매를 타면은 뭐 얼마나 막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썰매라고 하면은 너무 겨울철 재밌는 놀이죠. 재밌는 놀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뭐 옷이 젖어도 모르고 놀고 막 맞아요. 그랬었는데. 썰매가 없으면 막 밑에다가 네. 이렇게 그냥 종이 같은 거 나무 맞아요. 타고 내려가다 보면 없어졌어. 혼자서 어제다가 다 집에 가서 혼나고 막 그랬는데. 네. 겨울철에 정말 썰매 재밌었습니다. 얼음판 위뿐만이 아니라 약간 경사가 진 곳이면은 어디든 썰매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기억에 또 이렇게 손재주가 좋은 아버님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썰매도 저 집에서 만든 거는 정말 뭔가 사원 같은 그런 느낌. 네. 요즘은 사실 저희들 거의 다 상품을 사는데 이전엔 다 집에서 그걸 만들고 가지고 나와서 겨울 오기 전부터 벌써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 썰매 탄다 얘기하니까 막 동심이 다시 나오네요. 네. 눈이 오거나 하면은 그 언덕길에서 비료 푸대 같은 이렇게 그 두꺼운 종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걸로도 막 썰매를 타고 맞아요. 막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그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얼굴하고 손이 다 트잖아요. 네, 막 빨갛게 얼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더운 공기 때문에 더 빨개지고 막 그랬던 생각도 납니다. 저는 사는 지역이 너무 춥다 보니까 네. 손발과 귀가 진짜 많이 얼었어요. 그래서 막 팅팅 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담그고. 네. 근데 특히 저는 리진욱 선생님이 글 속에 부부가 함께 이렇게 즐기신다고 하는 게 부러워요. 참 좋습니다. 요즘은 보통 뭐 지금 글 속에 보니까 테니스도 혼자 치러 다니셨고 그렇죠. 다른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걸 혼자 하다가 이제 부부가 같이 하니까 정말 더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사실 이런 걸 동참 잘 안 하거든요. 그만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사실 우리가 찜질방 가면 일어날 때 40대, 50대도 아이고 그 소리가 아이고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썰매는 네. 앉아 타고 내려갔다가 또 다시 끌고 올라오고 또 다시 앉아 타고 이 무릎하고 허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실 이 운동하기 진짜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썰매 타러 이번 주말에 한번 가봐야 될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워있는 거 아니십니까? 네. 아, 리진욱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썰매 타기 얘기를 해봤는데 겨울철에는 또 썰매 타기 또 스케이트도 많이 타셨죠? 네. 근데 스케이트는 조금 기교가 필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서서 걸어가는 건 괜찮은데 또 너무 모양새가 안 이쁘면 네. 좀 그러니까 오히려 썰매는 특별한 게 없어서 원래는 기회 되면 썰매 한번 타봐야 되겠습니다. 네. 가장 자유롭게 좀 신나게 탈 수 있는 게 썰매가 아닌가. 네. 소리도 예. 치면서. 근데 리진욱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지금 70대라고 하셨는데도 얼마 전까지 스케이트를 타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사실 그런 모델을 뽑아야 됩니다. 70대도 이렇게 운동하고 멋지게 놀고 동심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각 오락 프로그램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전부 재밌게 노는 모습이지 이렇게 70대 분들이 스케이트를 타거나 썰매를 타는 와, 이거는 정말 좀 우리 사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부부가 혼자라면 또 그런데 부부가 같이 한다는 거는 사랑도 너무 좋고 건강도 하고 그렇죠. 아, 부럽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건강 관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우 여보, 우리도 이번 주말에는 이 썰매를 한번 타러 가러 볼까 하고 옆에 분하고 얘기들을 많이 나누실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계획들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꼬마 풍경이 노래하는 동요 썰매 타기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올해 새해 첫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그 국가기록원에 한국인의 삶과 활동 자료가 등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위한 나눔과 또 봉사 활동을 해온 우리 한국인이 카자흐스탄 국가기록원에 공식 등재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가기록원은요, 지난달 15일 무료 진료소와 또 행여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김창남 수사의 모든 활동 자료가 등재되었다고 이제 공식 발표했고요. 또 기록원 내에 전시실 공개 행사도 열었습니다. 네. 외국인으로서는요, 이제 최초로 카자흐스탄 국가기록원에 이제 등재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날 행사에서 김창남 수사는 함께 고생하고 있는 이제 직원 8명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던 일을 묵묵히 해 나가겠다라고 아주 겸손한 등재 소감을 밝혔습니다. 알마티 국가기록원 굴라라 학예사는요, 김창남 수사의 업적이 지난 4월 말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그와 관련한 자료 수집이 최근에 마무리되어져서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에 맞추어서 공개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카자흐스탄 국가기록원에 등재가 됐다고 하니까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김창남 수사관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김창남 수사님은요, 올해 80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1994년 프란치스코 수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파송되어졌고요. 예. 올해로 28년째 현지 우리 카자흐인들 그리고 고려인들 현지인들 상대로 자선 외래 진료소,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선 무료 외래 진료소와 행여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 또 사실 행여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네네. 가면은 이제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함께 나누는 삶을 진짜 28년째 지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김수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나환자 시설 중에 한 곳인 산청, 경남 산청의 성심인이 병원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삶을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1993년부터 이제 카자흐스탄에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셨고, 그런 봉사 이력이 반영되어져서 2011년도에는 유엔 평화대사에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카자흐 정부로부터는 이제 2010년에 어류 공헌 훈장을 받기도 했고요. 예. 또 우리 KBS하고 또 관계가 있는 2016년에는 KBS 해외 동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이 고려극장에서 개최됐다면서요. 이 공식 명칭이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인데요. 네. 독립 30주년을 기념하여 17단결의 역사라는 어떤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독립기념일날 저녁, 그러니까 지난 16일 저녁에 열린 이날 공연은요, 동포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제 각 분야에서 아주 1년 동안 두각을 나타낸 동포 유공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고요. 고려극장 가무단과 또 배우들이 꾸민 춤과 노래로 구성된 이날 이제 무대는 고려인의 역사, 그리고 성주풀이, 강제이주, 밀양아리랑, 부채춤 이런 몇몇 카테고리로 해서 이어졌는데요. 특히 우리 고려인 고려극장이 아주 내세우는 유명한 보컬 그룹이 있는데, 네. KN 보이스라고 하는 또 고려극장 내에 보컬 그룹이 있는데, 거기 KN 보이스가 부른 아리랑, 그리고 또 김세르게이가 불렀던 비 내리는 고무령, 이별이래, 이런 이제 노래들은요 정말 관객들이 아주 큰 박수 발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인의 역사라는 그 카테고리 무대에서는 배경화면으로 나온 또 구소련 시절의 기록 필름이 객석 분위기를 또한 또 수경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공연의 김옐레나 총감독은요, 1937년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고려인들을 받아준 카자흐 초원에 감사하고, 또 카자흐 독립 3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의 발전을 위해 고려인들도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의미를 이번 공연에 담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카자흐스탄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선생님도 새해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히 유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이번 첫 번째 소식이 유즈노 사할린 스크시에서 사할린 1세 어르신들을 위한 새해 맞이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유즈노 사할린 시한인계 건물에서 1세 어르신들을 위한 새해 맞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날 노인정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시한인계 안영수 회장을 비롯해 한인계 임원들이 환영했습니다. 점수꽃 차려진 명절상, 새해 축가, 노래와 춤 등이 새해 명절 기분을 한껏 안겨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 모임은 한 달에 2번인데요. 영주 귀국한 분들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노인정 모임이 나가는 어르신들은 조금 적어졌어요. 그래도 좋은 휴식도가 되는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사할린 동포들은 설 연휴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러시아에서는 새해 맞이를 양력으로 하는데요. 새해 맞이는 가장 즐거운 명절이고 새해 연휴가 가장 길어요. 이번에 사람들이 12월 30일부터 1월 9일까지 쉬거든요. 새해 맞이는 가정적인 명절로 여기고 있으니
보통 집에서 종각 12시, 밤 12시 샴페인을 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많은 동포들은 새해 첫날 아침에 차례도 지냅니다. 새해 연휴 동안에는 여행 가거나 친척과 친구들과 만나 놉니다. 얼음 낚시도 하고 야외도 즐기고 얼음 폭포도 가고 맛집도 찾아가고 스키와 스케이트를 타고 아이들을 위한 여러 새해 파티, 퀘스트 등도 많습니다. 물론 새해 선물도 나누죠. 네, 즐거운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할린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새해 맞이가 가장 큰 명절이고 연휴가 아주 길군요. 12월 31일부터 1월 9일까지 쉰다고 하는데요. 또 많은 동포들이 새해 첫날 아침에 차례도 지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해 연휴 동안에는 여행을 가거나 친척과 친구들과 만나서 쉬기도 한다고 하는데 특히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 건물에서 1세 어르신들을 위한 새해 맞이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이 참 흐뭇하네요. 잘 차려진 명절상에 새해 축하 노래와 춤까지 보태져서 새해 명절 기분을 한껏 나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이게 다 뭐야? 종인데요? 종인지 몰라서 그래? 뭐 하는 건데 온 방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쫙 널려놨냐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왜? 수빈이 주려고요. 수빈이? 네 여자친구 수빈이? 네, 수빈이한테 이거 만들어서 보내려고요. 요즘 누가 이걸 만들어서 보낸다고 그래? 에이, 엄마도 아빠한테 이거 받고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야 지금? 네. 이렇게 만들면 수빈이가 좋아할까요? 에이구 아들아, 엄마 때는 이걸 만들어서 보냈지만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럼 이거 어떡하죠? 기왕 만들었으니 보내야지.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선생님한테도 보내고 엄마 아빠한테도 보내려고요. 정말? 네. 아이고 우리 아들 기특도 하지. 엄마 아빠 것까지 챙기고. 아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언제? 열심히 만들어, 열심히. 그럼 방 어질러도 되는 거지? 그럼 엄마가 다 치울 테니까 어여 만들어, 어여. 엄마 거 제일 예쁘게 드릴게요. 아들이 여자친구와 선생님, 부모님한테 보낼 이걸 직접 만드네요. 그러게요. 요즘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 거의 없는데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네, 그러게요. 이것은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보내는 인사편지 또는 카드나 엽서를 말합니다. 간단한 글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새해 떠오르는 일출이나 복주머니, 꽃이나 동물 같은 새해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는 내용이나 새해 인사, 새해 덕담을 적어서 보냅니다. 새해 스승이나 부모님,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지 못할 경우 아랫사람을 시켜 문 안에 서찰을 보냈던 풍습이 있었는데요. 근대에 들어 우편법이 제정되고 엽서가 발행되면서 지인들에게 이것을 보내는 풍속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간단한 글이나 그림을 담은 이것을 보내는데요. 새해뿐만 아니라 성탄절에도 이것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연예인, 2번 청첩장, 3번 연하장.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황원종, 김은지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것을 직접 그리고 써서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붙여서 이걸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문방구나 우체국에서 다양한 이것을 파는데요. 보낼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르기도 하고 또 또박또박 문구를 쓰는 즐거움도 참 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을 직접 만들거나 사서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모바일이나 휴대폰으로 이것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정성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보내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이것에 얽힌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콩으로 정답을 남기실 때는 꼭 연락처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서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 고려인들은 새해 인사 어떻게 하나요? 되게 러시아어로 새해 인사를 하죠. 네. 제가 흉내를 내볼까요? 네네. 짧게는 스노빈 고덤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젤라감 샤스제 우다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되게 이런 식으로. 네. 예, 이게 러시아 말 제가 흉내를 냈습니다만. 예. 아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 지역 이곳에서도 방송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Дорогие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с Новым годом, желаю вам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и удачи.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존경하는 고려인 동포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고려인들이 그래서 네. 올해는 소원하는 바 다 이루시고 네. 코로나 시국에도 벗어나고 경제적 어려움도 벗어나고 그렇죠. 희망을 갖고 도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고려인 동포분들이 아주 기분이 좋은 새해를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 고려극장이 9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극장이 1932년 9월 9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최초로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우리말 전문 연극 극장입니다. 그리고 그 극장이 강제 이주 이후에도 명맥이 끊기지 않고 살아남아서 줄기차게 네. 고려인 모국어 문화의 횃불을 들고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돼가지고 어려웠을 때는 그 피폐해진 마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흥겨운 가무 그리고 걸출한 어떤 입담 그리고 흥미로운 연극으로 공연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그때 고려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의 생사도 모를 때 편지를 전달해주고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우리 모국어 노래 거기에서 극장에서 노래를 불러서 모국어 노래를 널리 유행시켜서 고려인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전통가요들 잊지 않게 해준 그야말로 우리 민족 예술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 극장이 올해로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고려인들은 지금은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어떤 미디어나 볼거리들을 발달해버리고 네. 그래서 연극 말고 영화나 TV 이런 다른 오락거리들의 이제 관객을 많이 뺏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고려인들은 또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거주 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일하게 극장만이 그런 데를 손에 다니면서 소식도 전해주고 우리말 노래도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끈끈하게 이렇게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고려극장은 고려인들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특별한 곳이고 고려극장은 이 모국어 신문사도 있습니다만은 신문사와 함께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고려인들의 그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끊임없이 주었던 것은 극장이죠.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네. 하고 하면서 그 했던 극장이 90년 동안 영맥이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고려인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고려인 역사상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봐도 이건 대단히 정말 빛나는 등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려극장이 고려인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정말 아주 특별한 곳이네요.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에는 고려인들의 모국어 문화 예술을 이끌어온 쌍두마차라고 하면 고려극장과 고려일보, 모국어 신문사와 모국어 우리말 극장이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모국어 신문사는 정말 이 한글 문학 작가들이 심오하게 우리말을 다듬어서 문학 작품을 쓰고 한글 문학을 보급하고 이런 측면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이렇게 파고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일반 고려인들의 모국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어로 말은 할 수 있지만 이제 글을 읽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그런데 연극은 우리 말로 연극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글을 못 읽더라도 즐길 수 있고 가장 대중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위로를 받고 민족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고려인들에게 가장 특별했던 그런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고려극장이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고려극장은 지금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였던 알마티에 지금 있습니다. 1932년 9월 9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5년 동안 여러 가지의 연극을 실험하면서 전문 연극극장으로 자리를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게 1935년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면서 전문 연극극장으로 도약을 했고요. 네. 강제주 대가지고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크즐로르다라는 그 서부 도시, 네네. 그 도시에 이제 극장이 이주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극장은 운명이 갈려가지고 극장 집단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나뉘어서 이주돼가지고 한때 극장이 2개도 존재하고 3개도 존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네. 몇 년 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으로 다 통합이 되지요. 그리고 그 극장이 1942년에 전쟁 중에는 전쟁을 피해서 카자흐스탄 이제 고려인 시골 마을 집성촌인 이제 우슈토베로 가서 18년간 존재하다가 네. 다시 또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 서부도시로 갔다가 68년에 지금 이제 예정 수도입니다만은 수도인 알마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수도에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말 연극과 우리말 가무를 펼치면서 민족 극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크슬로르다에 있을 때는 또 홍범도 장군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던 곳이 고려극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강제이주 됐을 때 1937년에 강제이주 됐을 때 고려인들의 모든 문화예술 학술기관, 이 인텔리 기관들은 카자흐스탄 서부도시 크슬로르다로 이주가 됐습니다. 네. 그때 신문사도 그리 갔고 고려 사범대도 그리 갔고 고려 극장도 그리 갔고 그렇게 됐는데 사범대는 1년 후에 모국어 사용을 금지해가지고 학교의 기능이 사라져버렸고 네. 또 신문사는 가기 직전에 강제 폐관됐다가 거기서 1년 후에 이제 복관이 되는 그런 곡절을 겪었는데 극장만큼은 바로 이주돼서도 본연의 기능을 처음부터 이렇게 유지를 계속했습니다. 네.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에서도 고려극장 90주년 맞으면서 뭐 기념 행사, 전시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사실 네. 작년부터 네. 마음으로 또는 실질적으로도 조금씩 준비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전시를 할까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전시 하나를 이렇게 1년 하기에는 너무 긴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광주 한글학교 설립 30주년 기획전을 좀 느리고 한 5월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극장 기획전을 하면서 네네. 고려극장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다양한 역사, 문화, 네. 또 모국어 어떤 예술, 가요 이런 것들을 다양한 행사로 이렇게 풀어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조금씩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듣는 저도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가슴이 뜁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네. 그때 되면은 고려인 마을 광주로 찾아가서 역사인물 전시관에서 고려극장을 한번 만나보리라 하고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 멋진 전시회 준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극장 90주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